안녕하세요. 소크라테스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통해 한 나라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해방 후 1945년부터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은 수많은 정치적 사건을 겪으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해방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 속에서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1948년 남과 북은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수립하며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긴장은 결국 비극적인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은 3년간 이어졌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이념의 대립과 냉전의 연장선이었습니다. 한반도는 폐허로 변했고 분단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1953년 휴전으로 전쟁은 멈췄지만 분단의 상처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평화의 소중함과 갈등의 위험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1960년 4월 부정선거에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4.19 혁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외친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의와 공정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가 이들의 희생으로 가능해졌음을 기억하시나요? 결국 이승만 정권은 퇴진했고 4.19 혁명은 국민의 힘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곧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키며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의 흐름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안에 고도 성장을 이루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치적 자유의 억압과 독재의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에 커다란 공백을 남기며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혼란스럽던 대한민국의 틈을 타서 전두환을 필두로 신군부 세력이 12 군사 반란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사 정권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지만 국민들의 저항과 민주화 열망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이면 뒤에는 억눌린 자유와 인권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군사 정권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외침은 군사력으로 억눌렸고 군사 정권의 언론 통제로 세상에서 소외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수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광주의 시민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자유만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자유와 정의를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이 희생을 통해 얻어진 민주주의의 가치를 느끼고 계신가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오늘날까지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극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자유는 결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며 대한민국은 군사 정권에서 민간 정부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진전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해체하며 군의 정치 개입을 차단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정착과 군사 독재의 종말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경제 개혁과 금융 실명제를 시행하며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무분별한 대출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제때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과 맞물려 마지막으로 막을 수 있었던 외환 보유까지 바닥나게 되면서 IMF 외환 위기로 이어지는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1997년 대한민국은 경제적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외환위기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수많은 기업들과 은행들이 도산했고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고 가족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앗아갔으며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국가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 협력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은 감동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IMF 위기는 우리가 단순히 경제적 성장이 아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가 이 교훈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하며 지금의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룬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아야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도전이 눈앞에 닥쳤을 때 항상 이겨냈습니다. 여러분은 그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에게 답을 찾는 지혜를 선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요? 역사는 과거가 아닌 오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번 이야기는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은 지나온 역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